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전유 부분은 공유자, 이 공유자라고 하니까 여러 명이 있는 거죠. 한 개의 호실에 여러 명이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한 것. 자,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쟁점 또는 이런 질문이 왜 나왔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잠깐 먼저 법조항부터 보시면, 의결 방법으로 어떤 과연 집회의 의사결정은요,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구분 소유자의 수와 그 다음에 의결권의 수로서, 즉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이게 통상 집회 결의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이게 AND입니다. 같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 중에서 의결권 있잖아요. 의결권. 여기 의결권. 이게 일반적으로는 지분입니다. 이 의결권은 7조에 있어요. 구분소유자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 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 이게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12조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12조를 찾아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보시면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언제?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말은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해놓을 수 있도록 한 것, 규약으로 별도의 규정을 정해놓을 수 있도록 한 것, 요게 바로 임의규정이에요. 즉, 의결권 관련된 규정,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이 있는데 이렇게 의결권 관련된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구분 소유자 관련된 규정은 없어요. 별도로 없이 그냥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니까 구분 소유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자연적 의미의 소유자다. 즉,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호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명이 아니라 자연적 의미, 부종식이면 부종식, 홍길동이면 홍길동 한 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호실을 A와 B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한 호실 자체는 A, B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는 A, B 이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 A 따로 B 따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강행 규정이냐, 즉 규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에요. 다시 돌아보시면 한 개 전유분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는 것,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강행 규정이냐? 자, 이런 것인데요.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제가 이것을 질문으로, 이 사안이 쟁점화됐고 판례까지 나왔어요. 자, 이 나오는 사안을 제가 쟁점화 해봤습니다. 질문 사항을 한번 보시면 어떤 사안인지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건물은 집합 건물인 오피스텔입니다. 이곳 101호는 A, B 공유이고 102호는 C, D의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은 모두 각각 2분의 1씩입니다. 즉 지분은 동일하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집회에서 A와 C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즉 101호 중에 A만, 102호 중에서 C만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B와 D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A의 101호, C의 101호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 것일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의 관리 규약에는 공유자마다 구분 소유자 한 명으로 보는 그런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 규약이 우선하느냐, 아니면 이 관리 규약은 무효가 되느냐? 강행 규정이라면 이런 관리 규약 정해놨다 하더라도 무효. 임의 규정이라면 이런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공유자마다 구분 소유자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약간 느낌들은 오시죠? 이게 만약에 이런 관리 규약이 있다 하면 A 같은 경우 101호 같은 경우 A, B만 놓겠습니까? A, B, C 이걸 공유로 잘라버리면 자르는 만큼 소유자가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약간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론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결국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는 공유자 전원을 무조건 하나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의결권, 각 구분수자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 부분 지분비에 따르는 것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중요하죠.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한다라고 규정해놨어요. 이게 바로 강행 규정이란 말입니다. 공유자는요, 한 명을 정해야 돼요. 왜냐? 공유자는 결국은 한 명으로 보기 때문에 공유자 A, B가 각각 다른 의견을 낸다든가 아니면 절반인 사람만 의견을 낼 경우에 이거는 한 명의 의견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연 집회에서 정할 한 명을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101호의 A, B 또는 A, B, C가 있으면 너네들끼리 한 명 정해. 너희들은 원래 구분수자 한 명이야. 한 명이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 낼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명을 정해. 만약 안 정하면 구분수자로 치지 않는다. 구분수자로 치지 않으니까 의결권 행사할 수도 없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사안을 보시면 판례는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집합금융법 제37조 2항 규정. 요거죠, 요거. 요것입니다. 이거. 너네들은 공유자이고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한 명을 정해야 돼. 자, 정해야 돼. 이게 반드시 정해야 되는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안 정해도 될 수 있는 임의 규정인지 공유자별로 한 명의 구분수저로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은 집합금법이 구분수저들 간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집회의 의결에 있어서 구분수자의 수가 문제되는 경우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라 하더라도 그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수저로 계산하도록 하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판례가.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판례에 비춰보면 사안에서 위 101호실 공유자 AB 그리고 102호실 공유자 CD는 각 호실별로 공유자끼리 협의를 해서 의결권 행사를 정했어야만 하고 사안처럼 지분이 동등해서 의결권 행사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 부분 공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분이 만약 과반수였다면 그 과반수 지분 따라가면 돼요. 그거는 가능한데 이게 동등할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절반인 것이지. 이런 경우는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 같은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A, C의 의결권 이런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위법한 것이에요? 즉, 이거 37조 제2항 위반으로서 위법해지는 것이고요. 이 의결권을 뺐을 때 정족수, 즉 전체 구분수의 과반수나 전체 지분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그 집회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개 전유 부분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구분 소유자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